네, 어려운 내용인데도 정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래에너지 보드게임은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멋진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세 팀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열정이 아주 잘 보이는 활동이었던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중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병천중학교 김슬아 학생, 길예림 학생의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실천하는 학교 환경 활동에 대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 해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보이는 거 아니야? 없지? 음소 해지 안 된 것 같은데? 됐다고? 됐어? 안녕하세요. 병천중학교 환경동아리 지구방위대 길예림 김슬아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의 취지와 내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겠다는 책임의식 내면화하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사라져가는 식물들 또는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희소성이 있는 식물들을 찾아내 보존 및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하게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목화꽃을 가꾼 것입니다. 여러 식물 중 저희가 목화를 선택한 이유는 목화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져가는 식물이기도 하며 목화의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인 만큼 저희도 그런 목화의 따뜻함을 느껴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목화꽃을 가꾸기 위해 텃밭을 만들고 씨앗을 비눗물에 불린 후 솜털을 제거하고 발화시켜 싹이 튼 목화씨를 지피 펠렛과 모종 트레이에 옮겨 심고 꽤 자란 후 텃밭으로 옮겨 돌보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씨앗부터 돌보아온 목화가 꽃도 피우니 뿌듯함이 느껴졌고 처음 목화를 키워본 것이라 식물에서 하얀 솜이 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목화솜을 수확하여 북극곰 모형을 만들어 학교에 전시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북극곰은 기후위기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점점 녹아가면서 북극곰이 살터전을 잃어가고 있으니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북극에는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극곰 모형을 만들기 위해 폐플라스틱과 안 쓰는 신문지, 철사 등을 이용하여 북극곰의 틀을 만든 후 목화솜을 붙이는 방식을 이용하여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씨앗에서부터 북극곰까지 많은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저희 손으로 직접 처음부터 시작해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환경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목화를 직접 심어서 목화의 따뜻함을 한번 느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둘째로는 모 심기 체험을 한 것입니다. 모를 심기 위해 대형 고무다라를 구입 후 그 안에 흙과 물을 넣어 준비하였고 고령에서 농촌 체험 교육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을 모셔 실질적인 모내기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또 과학적인 농업의 중요성과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농업의 미래나 전망에 관한 교육도 들어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고를 더 자세히 느껴보았던 것 같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친구들, 후배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서 저희의 선한 영향력이 전달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셋째는 별자리와 하늘을 관찰해 본 것입니다. 별자리 체험 강사님을 모신 후 망원경으로 별 보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고 실제로 망원경으로 초점을 맞추며 별들을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낭만과 감수성을 키운 활동이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가 받은 교육을 통해 각자가 찾은 별자리를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각자의 별자리를 알려주면서 신기해하고 신이 났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별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정말 신기했고 낭만이 가득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밤하늘을 많이 올려다보지도 않고 별자리 교육을 받아도 항상 나중에 기억이 안 나거나 어설프게 아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 별자리까지 찾아보는 활동을 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변의 풀들과 손수건, 숟가락을 이용해 플리프로 다양하게 자신의 손수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로 손수건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꾸밀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서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해 각자 개성이 드러나는 액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액자는 저희가 집에 걸어놓고 아직도 습도를 체크하는 용도로 잘 쓰고 있는 액자입니다. 그 다음 못 쓰게 된 양말목으로 나만의 바구니와 컵받침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양말에서 버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천과 바닥 틀만으로도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또 평소 못 쓰게 된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활용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아주 뜻깊은 체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탐사 전문 강사님과 함께 광덕사를 탐방하여 보았습니다. 광덕사 여기 저기를 탐방해 보면서 자연과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광덕사에 있는 거대한 호두나무 아래에서 다 함께 찍었던 사진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다섯째로는 환경교육 주간을 운영한 것입니다. 환경보호 운영 주간 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교생에게 알리고 기후위기는 누구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 다 함께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란 것을 캠페인해 보았습니다. 캠페인의 예로는 전교생에게 툰베리의 연설 영상들을 시청하도록 하였고 아침 등교 시간에 환경에 관한 피켓과 판넬로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해보았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따로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읽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며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보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는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전문 강사님들과 함께 체험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 생태계의 지혜를 몸소 깨닫게 되었고 처음 해보는 직접적인 활동들을 통해 신선한 재미와 보람,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 아름다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자연 친화적이며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지속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사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먼저 단순 지식적인 암기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꾸준히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 주민 등 교육 공동체가 함께 모여 계획하고 실제 참여하며 체험 과정 등을 서로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구상 및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봉사활동 시간과 환경교육 시간을 늘려 중요 과목들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시간임을 교육 공동체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주 접할 수 없고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희소성이 있는 점차 사라져가는 식물들을 조사하여 후세대들도 접할 수 있도록 보존 및 계승해 나가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라는 식물의 총 생산 면적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1971년 전에는 많은 재배를 하고 있다가 1971년 후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대마가 역사와 전통이 있으나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식물이며 보존 및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마에 대해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대마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마가 3개월에 4m나 자라는 탁월한 성장 속도로 다른 식물들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배출해내는 능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기후온난화 예방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내는 대체식물로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대마를 손꼽고 있습니다. 또 대마는 의료용으로도 희귀성 난치병,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마를 말린 것이 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삼을 이용해
만들어 입었는데요. 그러한 우리나라 삼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라져가는 삼배옷 제작 전통을 계승, 발전해야 할 책임이 저희 세대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배옷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제세 3월 제세 손투로 3월 제세 하루에도 1100번씩 손투로 3월 제세 본칠 같은 이내 손이 멋진 손이 다 되었네. 영상을 보니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할머니들의 구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한 여인의 한이 서린 감정이 느껴집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고된 과정을 경험해 봄으로써 옛 우리 조상들의 심정을 느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북극곰의 삶이 터전이 파괴된다라는 내용은 이제 환경 파괴에서 손꼽히는 문제이죠. 그러나 이제는 인간에게도 이제 인간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환경 문제가 우리 문화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멋진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단양중학교의 김주연 학생, 박근혜 학생의 초록환경 12달 이야기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2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환경동아리 사례 발표를 맡게 된 환경동아리 세단 대표 단양중학교 3학년 김주연, 박근혜라고 합니다. 단양중학교는 현재 단양의 유일한 초록학교로서 저희 환경동아리 세단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환경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초록학교로서의 저희 12자 활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환경동아리 활동이 되돌아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례 발표는 환경동아리 세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교내 활동과 교회 활동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결과를 어떻게 지역사회로 환원했는지를 말씀드리며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동아리 세단은 단양중학교 교육의 비전인 참되고 당당한 세계 속의 단중인을 줄여 세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지난 2017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30여 명 내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인데요. 올해 33명 학생들이 푸른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내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달력을 유심히 보시면 환경의 날, 바다의 날, 자원순환의 날 등 환경 관련 기념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 관련 기념일마다 학생 오감 체험형 캠페인을 활동을 계획하고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참여하기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뭔가를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느껴보는 오감 체험형 환경 활동을 통해 친구, 선후배들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소개해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을 실시했던 플라스틱 없는 바다, 내가 바라던 바다라는 캠페인 활동인데요. 저마다 사용하는 플라스틱 칫솔을 가져오면 친환경 생분해 가능한 대나무 칫솔을 교환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플라스틱 칫솔의 심각성을 담은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대나무 칫솔을 배부하였는데요. 전교생 90% 이상이 참여하여 일상생활에 플라스틱 안 쓸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6월 말에 사회적 플라스틱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실시했던 리사이클링 전시회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마다 배달 음식과 택배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현실에 경각심을 갖고자 친구들과 함께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공예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약 30개의 작품을 전시하며 친구들에게 작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행사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시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기나긴 개학 연기를 끝으로 6월 초 전면 등교에 맞춰 환경의 날을 기념하며 등굣길 환경사랑 사진전을 개최하였는데요.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자들의 등굣길 운동장에 전시하여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며 발을 째기도 하고 친환경 의식을 신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양중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9월을 초록의 달이라고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9월 지구를 구하라 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용한 페트병이나 유리병을 가져오시면 LED 무드 등으로 리사이클링하는 공예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든지 오존층 보호의 날을 맞아 북극곰에게 일상생활에서의 탄소 중립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본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푸른 지구를 지켜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 15일 단양중학교 자체적으로 환경축제를 개최하였는데요. 운동장에 천막을 20동을 설치하고 단양에는 아직 생소한 제로 웨스트를 주제로 플라스틱을 가져오는 학생 및 선생님들에게 무료로 세제를 리필해주는 부스부터 나만의 DIY 텀블러 만들기 부스까지 오로지 환경만을 주제로 환경 동아리 세단이 주축이 되어 축제를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더 알찬 환경축제를 열어보겠다고 동아리 친구들과 다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내 활동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해서 교회 활동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양구는 대한민국 시멘트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는 시멘트 공장들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환경 동아리 활동을 교내뿐만 아니라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역사회의 환경단체, 관련 기관, 마을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록카페 인증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코로나19 감염병이 나타나기 전만 해도 카페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는데요. 현재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개인 위생과 방역이 매우 중요해져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느낀 저희들은 직접 단양 읍내 카페 40여 곳을 순회하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 생분해가 가능한 PLA 빨대를 한 박스씩 무상으로 제공하고 향후 플라스틱 빨대를 친환경 빨대로 소비 전환을 호소했습니다. PLA 빨대 구입은 신단양 단양 지역개발회의 후원으로 넉넉히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결과 현재 단양 군내의 40여 곳 카페들이 초록카페로 인증받아 성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프로젝트가 잠시 쉬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일 먼저 다시 시작해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단양읍 장현리라는 마을에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꽤 넓은 텃밭에 감자, 토마토, 가지, 고추, 고구마 등을 심고 가꿔 수확하는 텃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름에 감자를 수확하고 나면 그 자리에 배추와 무를 심어 겨울맞이 김장을 담가 지역의 독거노인 분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그며 힘들기도 하지만 이장님 댁 가던 가마솥에서 갓 삶은 돼지고기 수육에 김장김치를 싸먹는 그 맛은 우리 모두 절대 잊지 못합니다. 직접 담근 김치를 직접 기부 배달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도 기원하며 매년 연말 저희들 자신도 한층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뜻깊은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환경동아리 시작 전이 2017년부터 해오고 있는 활동인데요. 지역의 석회수로 인한 피부 질환의 문제로 역시 지역의 아로니아라는 자원에서 해결해보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아로니아 천연 비누를 직접 만들어 장날에 군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그 과정에서 불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해 수익을 전액 지원에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저희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 결과 다시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지역의 주인으로서 미래의 주역으로서 성장하는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나기 전만 해도 2020년부터 지역의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가 명예환경교사로서 활동을 해볼 야심찬 계획도 세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 방문이 어려워져 아쉬웠던 차에 등굣길 캠페인 활동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단양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 등굣길에 대나무 칫솔을 배부하며 친환경 생활 습관을 호소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서 저희들도 스스로 뿌듯했던 활동입니다. 어르신들과 환경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 양마모 리사이클링 활동, 유리병 공예 활동, 만화 선물로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어르신 세대와 저희 세대 간의 공감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친환경 감수성도 신장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환경 동아리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발생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각종 공모전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의 동아리 활동 수익금 전액은 지역의 불우이웃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동아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단양중학교 학생 전체에게 저희 활동으로 인해 환경의식이 신장되면 물론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의식까지 신장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탄, 라면, 쌀, 선풍기 등의 선물을 기부하고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가 직접 담근 김치를 기부하며 지역 사회의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환경 동아리 회원이라는 책임감을 주인의식을 높여주는 등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한 내용들을 교내 활동과 교회 활동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확실히 종식되어 보다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환경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친구들, 후배들과 즐겁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환경 동아리 세단에 참여하고 싶네요. 학교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울산광역시 울산중앙중학교 박소윤 학생의 환경 동아리 운영 사례 에코특공대의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코특공대 부장 박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에코특공대는 환경연구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환경자치단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우리는 에코특공대, 두 번째, 에코특공대가 한 활동대, 세 번째, 에코특공대의 앞으로의 계획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환경소식지 제작, 환경 캠페인 장려 등 환경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식부, 캠페인부, 홍보부, 총 3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부서마다 해오는 일이 다양합니다. 주로 소식부는 환경에 관한 내용들을 조사하여 알리며 캠페인부는 환경 캠페인을 교내에 알려 실천하게끔 환경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홍보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활동을 홍보하여 유도하는 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에코특공대가 한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경 관련 기념일이 있는 월마다 환경 소식지인 자연스럽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환경 소식지인 자연스럽게의 뜻은 평소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연을 조금 더 배려하며 살자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로 지었습니다. 환경 소식지 자연스럽게의 4월호는 지구의 날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환경 소식지의 주요 내용은 지구의 날에 관한 유래,
교육, 관련 행사 등에 관한 내용이고 이 내용들을 소개하며 지구의 날과 관련한 환경 이벤트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지구의 날에는 오후 8시부터 약 10분간 전등을 끄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행사를 소개하고 더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환경을 생각하며 지구의 날을 보낼 수 있게 기획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중 6월호는 환경의 날에 관한 소식지입니다. 저희는 환경의 날 개요, 역사, 관련 기구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유엔 환경회의를 기념하여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용기내 챌린지 캠페인에 대해 홍보를 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용기내 챌린지 캠페인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환경소식지 자연스럽게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자연스럽게에 담은 키포인트는 용기내 챌린지의 결과와 참가자의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용기내 챌린지에 참가한 참가자와 직접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많은 참가자들이 용기내 챌린지를 통해 자유용품을 일회용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용기내 챌린지뿐만 아니라 7월 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방학 동안 갈 수 있는 환경 관련 장소와 집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소개하는 말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활동입니다. 9월에는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에코특공대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종합 아기돼지 삼형제를 각색하여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제작한 UCC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2021 미래에너지 교육 우수 사례 경진대회 중 UCC 부문에 참여하였습니다. UCC 제작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에너지 절약을 더욱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에코특공대는 6월부터 2학년 홍보부에서 주도하여 에코특공대 SNS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코특공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발송하는 소식지 등 저희 활동들을 업로드하여 학교 밖 사람들에게도 환경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개설하여 시작하는 단계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회의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UBC 지구수다 촬영을 통해 자원순환 특강을 듣고 OS 퀴즈에 참가하였습니다. 에코특공대 대원들이 재활용품이라고 추정되는 쓰레기를 챙겨와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학생들에게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지구수다 영상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와, 여기가 맞나요? 이야. 자, 울산 중앙중학교 환경특공대, 에코특공대 맞나요? 네. 이야. 일단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착해가지고 자원순환과학에서 왔는데요. 예. 착해가지고 자원순환과학에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해서 예. 가게로 가져오면 네. 그것을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그래서 그 돌려 가져온 것들은 예.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쓰는 그런 좋은 가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은 뭐 재활용입니다, 뭐 자원입니다, 돈입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음은 에코특공대에서 진행한 캠페인입니다. 7월 15일부터 이틀간 환경자치단 학생들이 주도하여 등굣길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환경자치단에 걸맞게 환경을 생각하여 캠페인 4는 버려지는 택배 박스를 이용하여 캠페인 진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한 달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용기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용기내 챌린지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의 일종으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페인입니다. 저희는 그와 관련한 소식지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캠페인을 홍보하였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자치단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홍보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제로웨이스트에 동참하였습니다. 참가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공정무역 초콜릿을 상품으로 증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특공대의 토론 소위 활동입니다. 먼저 저희는 환경 관련 책 읽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박경화 선생님께서 쓰신 출발 에너지 탐험 책을 읽고 친환경 에너지 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국가가 개인에게 환경 보호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이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더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중앙중학교 환경자치단 에코특공대가 활동한 내용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울산중앙중학교 학생들에게 누구나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자원순환 가게에서 직접 봉사자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는 주제가 나와서 더욱 흥미로웠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멋진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중학교 마지막 발표팀입니다. 인천 수원중학교 박종수 학생의 신곡천 금개구리 원정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초원중학교 초원가비 박종수, 맹성민입니다. 2021년 초원가비는 생태환경 동아리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심곡천의 수질 탐사 활동, 심곡천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탐사 활동,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환경 보호 활동까지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학교 주변 신곡천에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곡천에서 나는 악취와 탁한 물의 색이 금개구리가 살기에는 힘든 환경으로 보여 신곡천의 수질과 토양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흙을 채취하여 MBL 장치로 용존 산소량과 pH,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 본 결과는 수돗물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신곡천 바닥의 토양은 색이 매우 검고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보아 하천수에 비해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질의 상태가 우려했던 것보다 좋게 나온 이유가 궁금했는데, 신곡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유량을 늘려 유속을 빠르게 했기 때문일 것 같다는 인천녹색연합 강사님의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토양 상태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위해 EM흑공 던지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EM흑공은 토양 개선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들을 황토로 만든 공에 발효시킨 것으로 발효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발효 후에는 이렇게 하얀 균사가 핍니다. 이를 오염된 하천에 던지면 토양과 섞이면서 토양 오염 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EM흑공을 만들어 신곡천에 던졌습니다.
신곡천 주변을 탐사하며 본격적인 금개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천 녹색연합 강사님을 모시고 금개구리 생태 교실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시간에는 금개구리, 참개구리, 맹꽁이, 두꺼비 등의 양서류의 소리를 들어보고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시간에는 수생 생물을 중심으로 한 우리 주변의 생물 다양성을 교내에서 알아보고, 세 번째 시간에는 신곡천으로 직접 나가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잡고 관찰하며 금개구리 찾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끼리도 직접 금개구리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번 신곡천 답사를 진행했지만 야간에 금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 성공했을 뿐 엄지손가락만한 금개구리를 직접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태교실 강사님의 추천으로 연희 자연마당을 답사한 끝에 마침내 금개구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희 자연마당에서는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금개구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저희가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하여 금개구리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활동 홍보와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호 캠페인을 하며 금개구리로 사행시 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자 하였고, 금개구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포스터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2021년 5월부터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제16기 생물다양성 청소년 리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리더 활동으로는 첫 번째, 5월부터 꾸준히 주변 생물들을 관찰하여 사진으로 기록하고 생물들의 사진들을 V월드와 청소년 리더 카페에 올려 생태 지도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 지역의 청소년 리더가 모여 함께 교류하는 온라인 생태 캠프에 참여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습니다. 또한 다른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드게임도 동아리원들과 함께 즐겁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리더 마무리 활동으로 1년간 활동하면서 공유했던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한 약 3분 분량의 서스랩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을 보다 더 쉬운 개념으로 페임랩 형식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인데, 서스랩 제작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 왜 위험한지, 우리가 왜 생물 다양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전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고민을 다른 친구들과도 공유하고자 교내에서 홍보 부스를 열어 사라져가는 동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을 담은 그래픽 아카이브 엽서를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활동을 통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과학실에서 사슴벌레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애벌레, 번데기, 그리고 사슴벌레 성충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생명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곤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초원가비는 정규 활동으로 프로젝트 소식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생태환경 동아리에 걸맞게 환경오염,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등을 주제로 소식지를 제작하고 발표하며 토의도 해보았습니다. 깊이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에 매우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환경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깨달았고, 이와 같은 문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후위기로 위기에 처한 생물들과 그로 인해 휘청거리는 생물 다양성, 이 모두를 다 잡는 방법을 조사하다 보니 최근 대안기술로 떠오르는 적정기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적정기술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저희가 선택한 활동은 페트병 조명입니다. 페트병 조명은 페트병 안에 물을 넣어서 빛을 집 안으로 굴절시킴으로써 집 안을 밝혀주는 기술로 버려지는 페트병을 줄이고 열악한 환경에 집 안에 빛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종이로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집을 만들고 그곳에 페트병 조명을 설치하여 교내에 전시했습니다. 햇빛을 담은 집 제작 과정에서 집이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에 보다 더 효과적인 기술을 보완하고 실행해 보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더불어 인천과학대제전 온라인 부스를 통해서도 적정 기술을 여러 곳에 홍보하여 적정
기술을 널리 알렸습니다. 동아리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1년 동안 우리 주변의 생물들을 촬영하며 V월드와 청소년 리더 카페에 올린 사진들 약 300여 개 중 54개를 선정하여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이라는 제목으로 과학실합 홈페이지에 전시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뿐 아니라 조류, 곤충류, 갑각류, 양서류 등 다양한 생물 관찰 기록을 통해 생명의 아름다움과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시간 관계상 요약한 다른 여러 활동들도 진행하였는데요. 동아리원 전체가 예선에 참가한 2021년 청소년 기후위기 연설대회, 이 연설대회에서 3학년 학생 3명이 교육감상을 포함하여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무랑 친해지기 위한 우드버닝 체험, 친환경 모기 쫓는 캔들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한 교내 미니 체험 부스 운영, 여름방학 숙제로 동아리 전체가 참여한 내가 그린 지구 생활 워크북 활동, 밀웜의 스타이로폼 분해 능력 실험과 발효 조건 탐구 실험 등의 생태 및 환경을 주제로 한 소규모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1년 동안 쉴 새 없이 진행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저희는 생태와 환경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됨과 더불어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거대한 위기 앞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도 안게 되었습니다. 항상 고민하며 깨어있는 생태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며 앞으로도 우리 지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생물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원갑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 후공 저는 울산 태화강에 던져보았었는데요. 또 아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재밌기도 했고 버스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멋진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활동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